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미스터리한 영상. Not seeing anything so far. I'm about to leave. What the? Yo, saw that. 한밤의 공동묘지에서 사람을 감지한 자동차? 황급히 눈을 돌린 그곳엔 아무도 없었는데. Yo. 뭐야? Saw that. Nobody's around. 공동묘지에서 Nobody's 영혼인가? here. This is 영혼을 about right 느낀 there. 건가, Other 이게? than that, 근데 또 장소가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나타나는가 하면 Oh my God! 심지어 다가오기까지 하는 의문의 존재. 저 있나? 진짜 없는 거죠? 대체 자동차가 감지한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2020년 8월 미국의 오마르라는 남성이 자신의 차가 유령을 감지한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자동차 뒤에 사람이 있다고 알리는 오마르의 자동차. 없는데? 하지만 차에서 내려 확인해본 그곳은 아무것도 없었다. 무섭다. 오마르는 그 지역이 과거 원주민들의 매장터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찍힌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는데, 이 미스터리한 현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 있어? 또 있어? You see that? You see that right there? 오토바이다. 이번엔 한 명이 아니다. What the? 심지어 모니터 속 그것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려고 했는데, 근데 다가오다가 없어지네. 탄 거지, 차에. 엥? 너무 무섭다. Yo, what the hell? 영상을 본 몇몇 이들은 모니터 속 사람들의 정체는 단순히 자동차가 묘비들을 잘못 인식한 결과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동일 모델 차량을 운전하다가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출. 인터넷은 곧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이 기이한 순간을 포착한 영상들이 줄지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근데 만약에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면 이건 진짜 뭐야? 그치. 게다가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에서 주인과 산책을 나온 듯한 개가 감지되는가 하면 어린아이까지 등장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은 더욱 깊어져 갔는데, 공동묘지니까 더 유령 같아 보이는 거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자동차가 허공에서 감지한 정체불명의 사람. 이 차는 정말 유령이라도 보는 것일까? 자동차 모니터에 나타난 의문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이번에 파헤쳐볼 미스터리는 바로 유령 보는 자동차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너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영상이 올라왔었고 화제가 꽤 됐었죠. 네, 근데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다행이다 싶은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어나지 않고 다 해외 영상이라. 네. 뭐 일종의 붐이지 그러니까요. 않았을까요, 해외에서? 그렇죠. 왜 꼭 해외에서만 일어날까? 네. 도연 씨처럼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 있나요? 네, 최근 국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서운데. 근데 저 화면 자체가 좀 막상 보면 좀 겁날 것 같아요. 나왔어. 오른쪽. 와. 터널. 없는데. 터널. 해외라서 안심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라서 좀 겁나고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그러게요. 네.
아니 유령 맞는데요. 고스트 인 더 머신. 내가 합자. 고스트 인 더 머신. 내가 합자. 고스트 인 더 머신. 내가 합자. 고스트 인 더 머신이라고 해서 사실 기계가 그 감지하는 것 자체를 고스트 인 더 머신을 부르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기계가 감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알고리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보이고 안 보이고가 빛이 있을 때 보이는 거랑 빛이 없을 때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다르죠. 왜냐하면 빛이 많을 때는 이게 빛의 신호가 많으니까 내가 민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줄여서 최대한 많은 신호를 보지 않고 필요한 것만 보려고 하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이게 또 빛이 별로 없으니까 더 많은 신호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를 감지한다라고 하는 게 알고리즘이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느냐를 정해놔야 되는 거라서.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해당 영상 속의 차량은 카메라로 주위 환경을 먼저 찍은 후에 여러 가지 달려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동작이라든지 거리 등을 측정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유령이나 귀신을 감지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설사 유령이 감지됐다고 해도 그게 유령인지 아닌지 검사하거나 확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니 근데 유령이나 귀신이 아니라면 차량 앞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요. 차량 모니터에는 왜 사람이 감지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파나 초음파의 난반사, 그러니까 반사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일어나는 난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센서들이 신호를 보내서 목표물에 도달을 하고 그렇게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들을 형태하고 그다음에 시간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모양을 측정을 하는데 영상에서 봤을 때 공동묘지들이 다 외국 공동묘지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공동묘지라든지 아니면 묘지 같은 데 보면 비석이 판판해요. 반질반질하게.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 근데 특히 뭐 미국이나 다른 곳의 비석들은 보통 거친 표면의 비석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전파나 초음파가 돌아와야 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난반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신호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거나 약하게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그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채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돌아왔을 때의 정보가 인공지능에서 분석을 할 때 이것에 관한 정보는 없는데 하지만 비슷한 거를 도출을 해내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부정확한 정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난반사가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죠? 보시면 유령을 감지했다는 도로 옆에 철제벽 보이시죠? 오른쪽에 지금 네. 보이시는 저 장면의 철제벽이 이제 표면이 고르지가 못해요.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 철제벽도 돼 있고 그 건너편의 벽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콘크리트 벽이 아닌 철제벽으로 되어 있어요. 전파가 지나가는데 장애물도 있어요. 지금 제한속도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전봇대 같은 것도 있고 두 벽의 공간 사이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내보냈던 신호들, 전파하고 초음파의 난반사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고스트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스트 현상. 그러네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파 신호를 감지하는 장비지 않습니까? 네. 아까 보면 전봇대가 서 있었어요. 변압기도 달려 있었고. 그래서 그 회로에 만약에 낡아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면 전파 신호에 어떤 교란을 일으켰을 그렇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정말 전파, 초음파 센서의 오류인 건지 자율주행과 지능형 자동차 연구 개발로 저명한 연세대 김시호 교수 연구팀과 함께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차가 감지한 유령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전문가가 나섰다. 비석하고 거리를 자율주행 연구팀을 이끄는 김시호 교수가 직접 설계하고 진행한 오늘의 실험. 우선 화재의 영상 속 상황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했다. 오, 저거 직접 셋업했네요, 정말. 와, 묘지처럼 구현하려고. 우리가 해외 SNS에 많이 고스트가 나타났다고 하는 상황을 재현해서 실험하기 위한 세트장입니다. 먼저 공동묘지와 같은 묘비들이 있고요. 철망이 있고 철망 뒤로 차가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철망에 의해서 전파가 부딪히고 카메라 영상에다가 막 혼선을 일으켜서 이게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SNS 영상처럼 유령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인가? 실험 스타트!
영상과 동일하게 철제 펜스 뒤로 지나가는 차량. 하지만 실험 차량은 왜 안 되지? 아무것도 감지해내지 못했는데 한 번만 더. 타이밍의 문제일까? 한 번 더 시도해보지만 안 뜨네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다. 저 앞에까지만 저 묘비 앞에까지. 묘비를 앞에까지만. 지나치지만 않는 거. 묘비 앞에 저 화분 앞에 딱 서줍시다. 모르지. 근데 될 것 확실할 수가 같은데. 없거든요. 실험 차량도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 어떨까? 확인하면 저도 움직이고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물의 위치도 옮겨보고 네, 저희 먼저 천천히 갈게요. 네, 가주시죠. 천천히 다가가는 실험 차량. 하지만 실험 차량은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했다. 실험 환경은 굉장히 유사하게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 실험 차량으로 했을 때 고스트는 감지되지 않은 거로 실험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 센서 상황이나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안에 코드나 알고리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감지가 안 되는 게 또 아예 안 되는 것 같죠, 네. 지금. 유령이 자주 감지되는 또 다른 장소, 차고. 실제로 가정마다 차고가 있는 북미에서는 차고에서 고스트 현상을 겪은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치, 아까 무서웠어요. 맞아요. 차고에서라면 유령을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사물들을 놓아 실제 차고와 비슷한 환경을 구현하고 야, 근데 되게 애써서 실험에 참가해 주셨네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좁은 공간 안에 레이더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그런 전자파들이 여러 벽면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반사하기 때문에 난반사가 일어나고 그럼 이 안에 있는 물체가 어떤 그런 난반사에 의해서 혹시 오인식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와 같은 실험을 기획해 보게 되었습니다. 실험 차량만 진입하면 준비는 끝. 과연 이번엔 유령이 나타날까? 감감무소식인 모니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초음파 이거 한 몇십 센치 거리만 인식하는 거니까.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 기다려보는데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다. 혹시 움직임이 있다면 다르지 않을까? 실험 차량을 서행시켜보는 실험팀. 근데 얘네들이 걸려서 이게 뷰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늪들이 감지가 되면서 뭐 이렇게 돼요. 제가 박쥐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박쥐는 우리처럼 눈으로 보는 똑같은 주파수를 보는 게 아니라 초음파를 쏴서 세상을 인지하니까. 이번에도 시간을 두고 기다려봤지만 끝내 아무것도 감지하지 않은 실험 차량. 실내 상황은 물체들이 가깝기 때문에 전파보다는 음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난반사하는 효과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신호의 난반사가 일어날 조건을 모두 구현했음에도 감지되지 않은 유령. 이 고스트가 나타나는 게 딱 이 조건에서 나타난다고 재현할 수는 없고요. 우연히 모든 조건이 맞을 때 우연히 한번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똑같은 상황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난반사로 인한 유령 감지 실패. 아쉽게도 결과가 예상 바뀌네요. 네, 강성주 박사님께서 전파 난반사로 인한 오류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실험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런 것들을 이제 확률적인 오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류가 일어나는 조건을 똑같이 구현을 했다고 해서 고스트 현상과 같은 오류를 항상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똑같이 재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미처 놓친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뭐 우연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건 사실 다른 장비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집 같은데 이렇게 뭐 아파트나 이런데 센서 등 설치해 놓은 가끔 밤에 센서 등이 저절로 커지면 사람도 안 지나가는데 너무 무서워요. 귀신 있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자세히 쳐다보면 뭐 그냥 나방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켜지기도 하고 날파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켜지기도 하고 뭐 심지어 아무런 그런 게 지나가지 않아도 그냥 주위에 있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그 전자파 오류 때문에 센서가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경우도 사실 흔히 발견되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워요. 오작동이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 저는 하면은 너무 무서웠던 게 이 어저께 다빈치 노트 이 대본 읽으면서도 현관에 센서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꼭 마치 이걸 내가 읽고 있는데 알고 있다는 듯이. 켜졌다가. 근데 아 말이야 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워. 근데 저는 약간 습관적으로 태어난 척 하면서 무서우니까 안다 나가라 보고 대화했구나. 괜히 막 무서우니까. 맞아. 근데 그때 진짜 꺼지고 작동을 안 하면 더 무섭지 않아요? 진짜 저는 그것도 너무 무섭고 차 이렇게 운전하면 가끔씩 이제 뭐 차선 변경할 때나 좀 거리가 가까우면 삐삐삐 이런 센서가 울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를 나 혼자 그냥 직진으로 계속 가도 이런 센서가 울릴 때가 있어요. 있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유령을 안 믿지만 만약 나에게 이렇게 겪게 되면 괜히 무서운 그런 거. 네. 자, 강성주 박사님은 전파, 초음파에 의한 난반사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과학자분들은 유령 보는 자동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차량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의 오류다. 사람을 식별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상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계의 한계다. 뭐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실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어떤 사물을 인식한다, 정보를 인식한다, 이미지를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모든 기기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앱 중에 뭐 인공지능으로 얼굴을 인식을 해가지고 뭐 얼굴을 뭐 좀 뽀사시하게 해준다든가 초점을 맞춘다든가 얼굴을 딴 걸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앱들 많이 있죠. 네. 이런 앱 사용하다 보면 인식이 좀 잘못되는 경우 다들 한 번쯤은 좀 겪어보셨을 거예요. 맞아. 저럴 때가 제일 무서워. 맞아.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인식하니까. 저런 어플을 쓸 때 인공지능은 어떤 원리로 사람을 인식하나요? 일단 디지털 장비니까 입수한 영상, 뭐 신호, 음성 이런 것들을 다 결과적으로는 숫자로 다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 속에서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의 규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숫자가 들어오면 저게 사람이다. 저건 사람 아니다라는 식으로 내부 프로그램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숫자를 이용한 계산 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숫자를 이리저리 이용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그 과정에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오류가 간혹 발생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